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작가이자 그 드라마를 세상에 내보내는 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선 30억 원과 가짜 암 진단서로 엮인 두 여인의 지독하고 소름 돋는 복수극입니다.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긴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오열하며 품속에서 충격적인 한 장의 종이를 꺼냅니다. 바로 자신도 시한부 암 환자라는 진단서였죠. 죽은 시어머니의 유산을 독차지하려던 이 악마 같은 계략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년 후 모두가 잊고 살던 어느 날 밤, 며느리의 휴대전화로 죽었던 시어머니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30억 가져와. 과연 시어머니는 어떻게 가짜 죽음을 선택했고 3년 동안 어떤 지옥 같은 복수를 설계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에 몰입하시기 전에 60대 이후의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으셨던 가장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가족 간의 사건이 있다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댓글로 살짝만 들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그 속에서도 묵직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정숙 씨의 집은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 일궈낸 30억 원 상당의 자산. 그것은 정숙 씨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생을 바친 헌신과 희생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아들 민수가 지은 씨를 며느리로 데려오면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지은 씨는 정숙 씨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거침없는 말투, 그리고 돈에 대한 노골적인 집착은 정숙 씨가 평생 지켜온 검소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지은 씨의 모든 것을 눈감아주려 했지만 지은 씨는 들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댁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치스러운 해외여행,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그리고 남편 민수 몰래 시작한 투자 실패까지. 지은 씨는 며느리가 아니라 정숙 씨의 집안에 들이닥친 폭풍 우 그 자체였습니다. 정숙 씨는 매번 지은 씨를 불러 앉혀 지은아,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고 점잖게 타일렀지만 지은 씨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현금 쥐고 살아요. 민수 씨도 이 정도는 해줘야죠 라며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숙 씨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아들 민수마저 아내에게 꼼짝 못하고 눈치만 보는 모습을 보며 정숙 씨는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은 씨의 탕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우연히 지은 씨의 방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액수는 정숙 씨의 상상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유흥업소 결제 내역을 보고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사치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사업 자금까지 몰래 빼돌려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 씨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약한 아들이 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숙 씨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며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 씨는 정숙 씨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정숙 씨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떼를 썼고 급기야 정숙 씨가 가장 아끼던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인 아파트를 팔아 강남의 최고급 빌라로 이사하자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이 낡은 아파트에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지은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숙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미 정숙 씨의 통장에 남은 돈은 30억 원 중 10억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가 탕진한 돈은 20억 원에 달했던 것입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 민수마저 지은 씨에게 평생을 휘둘리고 자신은 남은 여생을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숙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역할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지은 씨의 탐욕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10억 원을 지키는 것 이상의 무언가 강력하고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마 같은 며느리의 소나귀에서 아들과 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방법은 지은 씨에게 더 이상 자신이 이용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정숙 씨가 가진 마지막 돈까지 긁어모으기 위해 끈질기게 괴롭혔고 정숙 씨는 매일 밤잠 못 이루며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숙 씨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기 위해 모두를 속이는 비극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설득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실제보다 훨씬 나쁘게 진단받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지은 씨에게 자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습니다. 지은아,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봐. 암이래. 정숙 씨는 태연하게 연기했지만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지은 씨의 반응은 정숙 씨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슬퍼하기는커녕 지은 씨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 눈빛에서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남은 10억 원을 얻을 기회로 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은 씨는 겉으로는 극진한 며느리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매일 찾아와 정숙 씨를 간병했고 온갖 보약을 사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쌓으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역겨운 가식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자신의 계획을 위해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정숙 씨는 남은 10억 원을 현금화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과 모든 재산 기록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마치 돈이 모두 지출되거나 정리된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했습니다. 지은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아들에게 유언장을 전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이 이미 생활비와 치료비로 거의 소진되었으며 남은 모든 자산은 아들 민수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유언장의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자 분노했지만 곧 시어머니가 죽으면 아들 민수의 재산은 곧 자신의 재산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숙 씨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비밀을 공유한 조력자 민정 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망을 연출했습니다. 폐쇄된 요양병원에서 정숙 씨는 조용히 숨을 거둔 것처럼 가장했고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정숙 씨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아들 민수는 진심으로 오열하며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과장된 슬픔을 연기하며 조문객들의 동정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유언장 개봉을 앞두고 지은 씨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꺼낸 한 장의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은 지은 씨 자신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내용의 가짜 진단서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일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폐륜적인 며느리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제가 치료비로 써야 할 것 같아요. 민수 씨에게 짐이 되기 싫어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엄청난 연극은 민수마저 속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아내의 병까지 겹치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지은 씨는 자신이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환자임을 내세워 남은 재산과 아파트의 명의까지 모두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정숙 씨의 장례식은 며느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관 속에는 정숙 씨의 시신이 아닌 정숙 씨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함께 다음 단계를 암시하는 은밀한 메모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사망 이후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이 연기한 말기 암 환자 역할은 깨끗하게 잊고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빼앗은 30억 원을 다시 손에 넣은 지은 씨는 강남의 최고급 빌라에서 살며 매일 명품을 소비하고 화려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와 같았습니다. 남편 민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아내의 병에 대한 걱정으로 무기력하게 살았고, 지은 씨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며 더욱 아나무인 격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지은 씨의 삶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빌라에 도착한 우편물에는 30억 원, 증여세 미납에 따른 세무조사 예정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은 이미 세무사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는데, 통지서에는 시어머니 정숙이 3년 전 사망 직전에 숨긴 자금 30억 원에 대한 미신고 증여라는 명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의 돈은 이미 자신이 탕진한 돈이 대부분이었고,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모두 상속세를 처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질린 지은 씨는 밤늦게까지 와인을 마시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30억 가져와. 발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단순한 국제 전화번호였습니다. 지은 씨는 소름이 돋았지만 단순한 스팸이나 장난 전화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에 반복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지은 씨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명품 가방 중 가장 아끼던 에르메스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현관 비밀번호가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심지어 최고급 빌라의 관리실로부터 귀댁에 3년간 거주하지 않은 수상한 여성이 드나든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습니다. 지은 씨는 점차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시어머니의 죽음이 가짜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은 씨는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세무 당국과의 싸움, 그리고 계속되는 의문의 문자에 대한 불안감.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탕진했던 30억 원을 다시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계획이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그림자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은 씨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 모든 불행이 3년 전 그 장례식에서 자신이 저지른 폐륜적 행위의 대가임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지은 씨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때 최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지 한 달 후, 지은 씨의 빌라 앞에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정숙 씨였습니다. 3년 전에 초라하고 병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숙 씨는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은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죽었잖아요. 정숙 씨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3년 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죽었으면 내가 그 30억 원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겠지. 안타깝게도 너는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 했을 뿐이고 나는 그 틈을 이용했을 뿐이다. 정숙 씨는 차분하게 지난 3년간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가짜 죽음의 진실. 정숙 씨는 3년 전
마지막 10억 원을 현금화하여 조력자 민정 씨에게 맡긴 후 폐쇄된 요양병원에서 가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관속의 시신은 정숙 씨와 신체 조건이 비슷한 무연고자 시신이었고 치밀하게 준비된 다음 단계 메모는 민정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둘째, 30억 증여세의 함정. 30억 원의 재산은 처음부터 현금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지은 씨가 탕진한 20억 원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지은 씨가 상속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금융거래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 남은 10억 원을 지은 씨의 명의로 비밀리에 증여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지은 씨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탕진할 때 정숙 씨는 국세청에 이 모든 거래 내역을 익명의 내부 고발자 자격으로 신고했습니다. 지은 씨가 탕진한 돈까지 모두 미신고 상속증여 재산으로 둔갑된 것입니다. 셋째, 3년 뒤의 문자와 복수의 시작. 정숙 씨는 3년 동안 해외에서 조용히 지내며 지은 씨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세무조사와 동시에 30억 가져와라는 문자를 보내 지은 씨의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정숙 씨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은 씨가 가장 아끼고 의존했던 돈으로 인해 파멸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지은 씨는 탕진한 30억 원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고, 이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지은 씨는 30억 원을 탕진한 죄에 더해 세금 폭탄과 사문서, 위조 가짜 암 진단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녀의 호화로운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 민수는 아내의 모든 악행과 어머니의 충격적인 희생을 알고 지은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지은 씨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용서하고 그에게 남겨뒀던 마지막 10억 원을 전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지은 씨를 향한 복수를 통해 탐욕에 대한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교훈을 세상에 남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탐욕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정숙 씨와 지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탐욕과 복수,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이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은 시어머니 정숙 씨의 가짜 죽음이 과연 현명한 복수였는지 아니면 지나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지혜가 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더욱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